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아침부터 함께 해주셔서 크게 영광입니다. 드디어 이렇게 네, 모시게 됐네요. 네, 국내 이슈 정말 많은데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네, 요즘 전사로서 싸워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네. 첫 번째 질문, 성비위 사태로 내용을 겪고 있는 조국혁신당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 좀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지금 우리 앵커께서도 성비위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그게 이 일련의 이 사태의 본질을 또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보는데, 이건 성비위 사건이라고 하면 본질을 덮는 거예요. 네, 이것은 국내 제3의 정당에서 일어난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집단적인 성폭력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당직자들이 가해자고 굉장히 다수의 여성 당직자들이 1년 이상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를 은폐하고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오히려 내쫓고 강압한 법률적으로는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강력한 처벌을 지도부부터 받아야 되는 정말로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게 네. 수습 과정이 너무너무 정반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파장은 국민들의 그리고 이 분노는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에 가장 큰 문제는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인지를 못한다는 거. 그게 근데 국민적인 이제 분노를 자아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1년도 더 지난 사건인데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수습을 못하니까 지연된 정의를 계속 보여주니까 강미정 혁신단 전 대변인 폭로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된 겁니다. 네네. 조국 원장 사실 4년 전에도 알고 있었던 사건인데 그렇습니다. 비당원이라서 내가 해결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네네. 빠져나가네요.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지난주에 제가 운영하는 이병철 TV 사이다에서 최초로 지난 토일 주말에 이 가해자 일단은 김보협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대 그 밑에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하는 신우석이 이런 사람들 제가 가해자를 실명을 다 거명을 하고 방송을 했고 네. 제가 아마 유일한 것 같아요. 지금도. 네. 예. 그런데 전 언론이 지금도 피해자만 그냥 보도하고 가해자들은 은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언론이 이제는 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그 사진을 공개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더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그리고 결국은 제3의 정당인 이 조국당 지도부의 보다 더 책임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이제 남아있는 이 사태의 어떤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 지목에 대해서요. 조국혁신단 당직자가 이거는 네. 그냥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사실 했거든요. 그 당직자도 이름을 공개를 해야 돼요. 그 당직자 그렇게 대처한 당직자도 공개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네. 지금 조국 씨는 이 당 이름도 조국당이지만 네.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감옥서 있을 때부터. 네. 그런데 변명이랍시고는 내가 감옥서 있을 때는 법에 의해서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 게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을 했지만, 예,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는 뭐 3살 먹은 어린애들도 다 압니다. 네. 네. 예, 본인이 오는데 당원이고 아니고 하나도 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양반의 모든 지금 이 일련의 행태가 다 이런 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던져놓고 자기는 도망가는 그러면서 최근에는 퍼사 사진을 바꿔서 손을 귀에다 대는 그따위 알량한 짓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진짜 개대진지 않은지 이분의 대처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생 수준이에요. 국민들은 정말로 뭐 대학 교수 뭐 박사 수준인데 네. 한심한 수준이죠, 이 사람. 음. 지금 그 당직자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문제를 계속 반복하지만 네. 언론이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모든 그 당직자나 조국 씨나 네. 그 이 가해자, 2차 가해, 3차 가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그러면서 공론의 장에 떳떳하게 얘기를 하도록 보도를 더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알았어도 비당원이어서 개입할 수 없었다라고도 하고요. 또 본인은 평당원이라서 힘이 없다. 근데 아시지만 사면받고 나오자마자 김대중 대통령 묘소 그렇습니다. 참배부터 해서 정말 네, 광폭 행보 다녔잖아요. 전 대통령 묘역에 그렇습니다. 참배하고 이게 힘없는 사람의 행보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조국 대표를 뭐 오래전부터 지켜보았는데 이분은 제가 뭐 솔직히 평가한다면 네. 이분은 그야말로 겉보기만 하려 하지 내공이 하나도 없는 내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다. 이번에 감옥 속을 갔다 나오자마자 또 역시 비슷한 허장성세 거짓말로 터진 게 된장찌개 사진 사건이잖아요. 네. 그 이분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 이분은 모든 게 그렇게 살아왔고 이게 너무 뿌리가 깊어서 저는 이분은 조금 바꾸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다면 이 사태도 계속적으로 본인은 발뺌하고 네. 그런데 정치 욕심은 너무나 앞서고 네. 네, 정치 욕심은 너무나 앞서고 네. 본인의 내공은 없고 당장 터진 이 문제조차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이 피해자를 돌봐야 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순위인데 정치인이 그리고 어떤 조직의 대표가 우선순위를 모르고 이렇게 짓밟힌 그 가장 약한 여성 피해자 당직자 자기 부하들이잖아요. 직원들이고. 네. 이분들을 위로할 줄 모른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음. 저는 옛날부터도 이 사람은 그런 수준에 불과했는데 살짝 작년 총선 때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이 극악한 독재자를 몰아내야 되는 그 우선순위가 너무 급했기 때문에 저도 조국 대표를 지지했습니다. 박수 쳤고. 그러나 이제 북한산은 넘었고 네. 이제 이 선거에 뭐 당선되고 이거는 저는 북한산을 넘는 정도다. 네. 그런데 선거 이후에 그 정당을 잘 경영하고 또 집권 여당은 국가를 잘 경영하는 거는 히말라야를 넘는 거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히말라야는 아차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네. 진짜 실력이 없으면 지금 조국 대표는 그 상황에 있다. 죽느냐 본인이 사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법률적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오너기 때문에 네. 장기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년 2개월 동안 장기간 범죄가 계속 자행돼 왔단 말이에요. 다수의 가해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은폐했기 때문에 계속 범죄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 앵커님도 뭐 저기 변호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분이 법률적 책임이 없습니까? 그런 실질적인 당의 대표인데 네. 가장 이것을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고 네. 그래서 뭐 한덕수가 내란숙의 방조범으로 기소된 것처럼 이분도 성폭행에 대한 방조범 그리고 법률적으로 가장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자, 그 자가 책임이 제일 크잖아요. 네. 저는 고발당하면은 이 조국 대표도 법적인 책임에서 무사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대선 브레이크 걸지 마 이런 비판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나는 네. 대선 주자가 되려면 리더가 돼야 되고 리더가 되려면 리더는 책임지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사면 받자마자 피해자들 위로가 아니라 본인 자기 정치 행보한 연예인 놀이하는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선 행보 뭐 해방 놓지 마라 그거는 조국을 극렬하게 지지하는 역시 조국과 비슷한 정말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야말로 대놓고 국민을 개돼지라고 외치는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에 미친 자들이겠죠. 이런 자들이 이제 모택동의를 과거에 열광했던 홍위병들하고 똑같은 네, 자들이에요. 맞아요. 저도 홍위병 생각했어요. 네. 홍위병들의 종말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홍위병들 얘기는 많이 하지만 홍위병의 종말은 잘 모릅니다. 홍위병들이 하도 난동을 부리니까 모택동의가 저자들 다 처리해라 해서 인민해방군을 동원해가지고 쏴 죽이기도 했고 시골 낙도에 중노동을 시켜서 팔다리가 잘리고 30% 40%가 모택동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결국에 근데 또 문제가 있죠. 혁신당의 여성위원회 강미숙 고문이 만남을 네. 요청했더니 9월 초에 네, 네. 이루할 예정이다. 이건 네,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조직의 리더가 되려면 네, 일의 선후 강약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전쟁이 터졌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낚시 다니면 그거는 대통령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분은 일의 선후와 강약을 전혀 몰라요. 예. 9월 초 지금 이 피해자들을 위무해야 되는 거는 감옥소에 있을 때부터 했었어야 되고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었어야 되는 일은 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이 문제를 철저하게 책임자를 규명하고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런 건데 뭐 지금도 한가하게 9월 초 그러니까 뭐 당신들은 당하든가 말든가 사실은 9월 초에도 만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여론이 네. 조용하면 언론이 그냥 모르면 그냥 덮고 넘어가련다. 이런 본질이 사실은 대한민국 정당에서 사실 이런 엄청난 성폭력 사건이 지도부가 가담한 집단적인 사건은 없었거든요. 네. 한 번도. 이게 저는 다시 말하지만 더 작은 정당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언론이 한 달 내내 두들겨 팼을 겁니다. 네. 그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지금 총사퇴했다는 지도부는 그거는 형식만 지도부지 소위 말해서 바지 사장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조국이 사퇴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조국 혁신당 자체에서 이 문제 불거졌을 때 언어폭력은 성범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고 그랬는데 또 사무총장 말도 이랬습니다. 화살을 나한테 돌려라. 근데 화살을 네. 나한테 돌리라고 말해야 되는 건 사실 사무총장이 아니라 조국 아닙니까? 조국이죠. 예. 그러니까 사무총장 그 사람 엊그저께 언론 보도 났을 때는 제가 이름을 기억했는데 네. 지금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뭔지 그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네. 그 말은 그 사람이 책임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쭉정이다 이거지. 쭉정이 피레미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 네. 말은 조국이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화살을 나에게 돌려라라고 해서 되게 의아했던. 그렇습니다. 뭐 그까짓 게 뭔데. 그리고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네. 그분은 비례대표 의원이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분은 네. 여태까지. 그러니까 많이 좀 알려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은 본래 직업이 의사예요. 네, 네. 제가 의료대란 의대 정원 그 2,000명 소송을 제 혼자 지금까지 1년 6개월간 하고 있는데 네. 그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많이 해서 제가 그분이 정확하게 저는 머리에 각인이 돼 있는데 네. 그분을 포함한 그 최고위원들 지도부가 총사퇴했지만 국민들이 그거를 지금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사퇴한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해요. 네, 결국에는 근데 책임지겠다고 이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네, 다시 조국입니까? 결국에는 조국을 위원장으로 등판시키겠다. 이건 또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수준이 진짜 유치원생 수준밖에 안 되는, 유치원한테 미안한데 유치원생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답시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국민들이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도부 총사퇴든 뭐 사무총장의 사퇴든 또 사무부총장이라는 자, 검사 출신이라는 자 있잖아요. 이규원이라는 사람. 네.
그 사람도 검사 출신이라는 자가 뭐 유명한 방송 유튜브 나와서 이거는 범죄가 아닙니다. 어? 하지 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다. 하지. 한심해도 스스로가 스스로에 자멸하는 자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사퇴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사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을 뽑는데 사퇴하고 모든 정계에서 은퇴해도 시원찮을 조국이라는 사람을 단수로 추천해서 오늘 아마 뽑는다는 거죠. 네. 초대한다는 거죠. 네. 초대를 하면 아마도 조국 그 비대위원장은 다시 엄청난 정치적인 죽음의 길, 자멸의 길로 빠져들 뿐만 아니라 네. 분명히 조국을 처벌하라는 고발장도 들어갈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 특별법상의 그런 범죄의 방조범 내지는 그런 예방을 아니한 그 죄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규정이. 네. 등등에 대한 법적 책임에 다시 사법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네, 결국에는 조국혁신당 고쳐 쓸 수 없는 답이 없는 정당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의 말 아직까지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있거든요. 우선 관련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께서 비대위원장을 맡으시면 네. 조국 전 대표의 아무래도 의견이 가장 우선시 될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이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끝장 토론으로 이렇게 가려면 오히려 제3자가 좀 수평적인 어떤 구조의 그런 비대위원장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으로부터 제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특히 이제 다른 거는 다 모르겠지만 그 피해자 회복을 위해서 심리상담 치료비를 요청했어요. 네네. 근데 그것이 아직 우리 피해자들 누구도 전달받은 게 없어요. 근데 한 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수면 장애로 지금 잠을 거의 못 주무신 지가 벌써 뭐 몇 달, 반년 이상 됐고요. 뭐랄까요? 과거에 일어난 일에 계속 발목 잡히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계속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당 안에는 약자를 짓밟고 이제 밖에서 네. 혁신을 말하는 게 지금 조국혁신당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피해자들 이제 조국 원장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이 반대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하지만 네. 전 국민이 반대하고 있어요. 네. 그 조국 좋다고 정신병자 홍위병 같은 사람들, 제 이병철 TV 사이다 유튜브에 제가 시리즈로 지금 며칠 사이에 6개를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반대 댓글 달고 저한테 공격적으로 댓글 다는 자들, 그런 극소수의 몇 명 빼고는 전 국민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국을 성토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비대위원장 한번 추대를 해보세요.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고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집단은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이거는 거의 조직 범죄거든요. 그렇죠. 범단이에요, 범단, 범죄단체, 조폭 같은. 이게 1년 2개월 동안 이게 이런 제3의 정당, 그리고 국회의원이 12명이나 있다는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네. 검사 출신도 많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했냐고.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여성이고 또 의사기 때문에 이 피해를 입고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실 환자들, 이 피해자들, 네. 이분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책임이 정말로 큽니다. 의사는 거기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너무나 큽니다. 이분도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당에는 법조인들도 뭐 여럿 있고 또 검사 출신들도 있잖아요. 네, 여자인 그렇죠. 검사 출신도 있잖아요. 네. 박은정 의원. 네. 또 뭐 법조인 남자 뭐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조국이하고 엄청 측근이고 지금도 조국이 편들고 있다는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심각한 사람들이죠. 이 문제를 사실은 여태까지 이렇게 은폐하고 키운 가장 중요한 책임자들은 그 의원들 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쯤 되면은 조국 이 본인이 혁신을 이제 혁신의 해야 되는 거 대상이야, 그 아닌가? 사람은. 혁신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또 프로필 사진으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고, 야, 이 양반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예, 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프로필 사진이 이제 손을 귀에다가 대는 사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경청하겠다 뭐 이런 의사로 해석이 되잖아요. 네. 그 장난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 양반은 허구한 날 SNS 그런 데다가 시시껄렁한 거 그런 거 올려가지고 네. 본인이 그냥 옛날에 온통 뭐 하루 종일 그냥 뭐 SNS만 하는지 그래서 조국 본인을 비판하는 게 옛날에 조국의 글을 찾아보면 다 있다는 거잖아요.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하는 것처럼. 네. 똑같은 짓을 감옥소 갔다 나와서도 이분은 좀 제발 좀 어디 조용히 어디 뭐 들어가서 자기 좀 성찰을 해야 돼요. 근데 60 넘어가지고 그것도 안 됩니다. 이분은 그냥 한 뿌리 깊게 저런 스타일 살짝 그런 퍼사 올리고 살짝 뭐 말 한마디 하고 그러면서 머리 이렇게 없이 날리고 그런 짓도 제발 좀 그만하고 야, 그렇게 살고 싶나? 저는 정말로 이분의 정신 상태가 의심이 돼요. 네, 기본이 결국에는 안 돼 있는 분이에요. 기본이 안 돼 기본이 있는 안 돼 분. 있다. 그 조국도 자기가 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번에 책임이 있는 그런 주요 국회의원들 조국 편을 여전히 들고 있는 사람이 6명이고 네. 여기 반대하는 분들이 또 6명이라 6명. 하는데 그리고 주요 당직자들 당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씨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또 이번에 가해자인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 김보협이 네. 그리고 사무부총장이라고 하는 청와대 뭐 문재인 가족 담당했다는 신우석이 네, 이자가 지금 그 신입 여성을 술집에서 면접해서 성폭행을 했다는 자이잖아요. 신우석이. 네. 예. 뭐 이런 자들 다 포함해서 그 자들은 자기의 딸이 있거나 딸이 이런 걸 당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본인의 아내가 이런 꼬라지 당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결혼을 안 했다면 본인의 어머니가, 본인의 누이가 이런 짓을 당했다면 그따구 짓을 하겠냐고요. 네. 너무나 상식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국민은 제가 지금 법조인이지만 법조인으로서의 그 무슨 뭐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3살 먹은 어린애들도 분노하는 그 상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조국 스스로가 혁신 대상이고 조국이 지금 국민의 수준을 굉장히 못 따라오고 있다. 손바닥만한 그 작은 당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책임도 못 지는데 무슨 나라를 책임지겠냐 이제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은 조국 외에 카드 없다 이런 식이잖아요. 앞으로 이게 전망 어떻게 보세요? 근데 조국 혁신당이 왜 대선을 준비해야 되고 그거는 자기들 몇 명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근데 그게 국민들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명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범죄단체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고 조국혁신당, 조국자라는 당 이름이 지금 붙어 있는데 조국은 이런 엄청난 정치적인 법적인 범죄단체 성폭행,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인데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네. 이분들은 당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이제 새 출발해야 된다. 네. 이게 각오가 아닙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분들은 스스로 더 깊은 자멸의 길로 빠져들 것이고 네. 아마도 경찰에 불려다니는 이제 일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수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조국혁신당 모습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이제 네. 대담한 대담 이병철 변호사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직접 얼굴 보고서 좀 모시고 싶어서 요청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담한 대담의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